자,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거 우리 공부하긴 했었는데 우선 내가 항상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2차라는 거 하나. 방정식은 1차적으로 얘기를 할 때 미지수 그러니까 x, 보통 x라고 하고 y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거 기억 한번 하고 넘어가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차수가 2차더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 중에 차수가 2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x? x라고 쓰지 그냥. x에 대한 2차식이 갖고 있으면서 등호까지 갖고 있는 요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관계를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낼 때 필요한 조건이 꼭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니다, 이렇게 쓰자.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가장 기본 꼴일 거라며 근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야? 내가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려면 여기만 보면 되겠죠. 왜요? b 0이어도 돼, c 0이어도 돼. 단 a는 0이 되면 안 돼. 이게 2차 방정식에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해를 찾을 거야. 찾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거.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x는 k예요 라는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갑자기 왜요? 나 x는 어떤 아니지. 여기에서 나온 근이 이렇다는 건 거꾸로 여기에서 나온 근인 k를 여기 식에도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x는 k 대입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라는 k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 해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내가 본격적으로 풀 건데요. 2차 방정식 풀겠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요. 뭐 이런 거 있었죠. 어디 보자. 내가 이 관계식을 인수분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할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곱해서 0이 나온다. 두 다항식 곱해서 0이 나오려면 둘 중 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뭐요? 곱해서 0이 나오는 조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래야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을 갖고 있어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식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x 플러스 알파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베타가 0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x 플러스 알파 또는 x 플러스 베타에 대한 식 필요해? 아니야. 나는 x에 대한 하나만 필요해. 그러니까 뭐야? 좌변에 x 하나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이항하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알파 또는 x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보통 두 개의 해가 나올 겁니다. 보통이라 그랬지
대부분 또는 보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고 가시죠. 여기다 쓸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세요. 자, 첫 번째 나 이거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x-2와 x-3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렇다면 애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제가 0이어야 돼. 그래서 표현을 할 때 x는 2 또는 x는 3이에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요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인수분해를 가능하다면 빠르게 하는 게 편하겠죠. 인수분해 가능하다면 해보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두 개의 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어. 아닐 수도 있고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면서 어떤 거 배웠어? 완전 제곱식 배웠어. 완전 제곱식에 대한 거 배울 때 어디 보자. x 플러스 a의 알파라고 쓸까? 알파의 제곱은 0이라는 이런 완전 제곱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건 어쨌든 x 플러스 알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든 크게 상관없죠. 왜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그 두 식이 같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이때 우리가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중근을 갖는다는 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또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중근을 가질 조건 하나만 보고 가시죠.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뭐가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놓겠습니다. 원래 ax, xc 요걸 기준으로 나 양변에 a로 나눴다고 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x의 제곱이 계수가 1일 때 반의 제곱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반의 제곱 b야 이런 거 개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은 얘랑 동일함을. 자, 그리고 이제 제곱근 이용해서 내가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거기 전에 나 이것도 설명 한번 하고 갑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어.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쵸?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도 있지. 2차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1단원 내용을 살짝 꺼내옵니다. 제곱근을 이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가장 기본 꼴입니다. Q예요. 8 아니야. 가끔 8이라고 생각보다 자주 이해를 해주셔서 X제곱했을 때 Q 나오는데 이거 1단원에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건 뭐였냐면요. 제곱해서 Q가 나오는 X의 값? 그렇다는 건 X는 Q의 제곱근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잖아. 9는 81에 양의 제곱근이야. 마이너스 9는 81의 음의 제곱근이야. 뭐 이런 거. 그렇다는 건 8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9야. 플러스 마이너스 9야. 그러면 여기서는 x에 대한 건 x는 제곱해서 q가 되려면 풀마 루트 q야. 이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 얘는 그냥 이것만 있어서 일롱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완전 제곱식도 어쨌든
표현을 할 수는 있죠. x-p를 제곱했을 때 q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q의 제곱근은 아니지. x-p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q가 되는 수는 x-p라고 표현하는 거네. 그러면 x-p는 풀마 루트 q예요. x 대신 x-p 그대로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거고요. 나 여기서 x에 대한 값이 필요하니까 얘만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x는 p 풀마 루트 q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나 이거에 대한 식 완전제곱식 되기 위한 상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더해.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해서 제곱근 이용하시는 마무리 되겠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에요. 4 1로 할까? 죄송, 1로 할게요. 마이너스 1로 할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1이라는 식 나오죠? 두 번째, 이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완전제곱식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반의 제곱 필요하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플러스 4 필요한데 등식의 성질에 의해 우변에도 똑같이 4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 더하기 4인 5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근데 저 식이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 어떤 식인데? x-2요. 그거 제곱했을 때 5래요. 제곱해서 5 나오는 거. 그러니까 x-2는 5의 제곱근과 같습니다. 5의 제곱근 뭔데요? 풀마 루트 5죠? 근데 나 x에 대한 식만 x에 대한 항이 좌변에만 남아 있어야 되니까 요거 이항하시면 해는 2 풀마 루트 5 되시겠다.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내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나온 게 우리가 배웠던 근해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해 공식 까먹거나 잘못 적용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 기억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기억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본 관계식은 뭐였냐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저 기본 꼴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조건 뭐 a가 0이 아닙니다. 요거는 꼭 데리고만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써놓기만 하자. 자, 첫 번째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시켜라. 그러면 나 저기 있는 c 이항시킬 거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ax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c입니다. 자, 두 번째. 나 x 완전 제곱식 필요한데 나 x제곱이 a네. 살짝 불편해. 그래서 양변을 전체변을 a로 나누겠습니다. 왜요? 0이 아니었으니까 나눌 수 있고요. x제곱이니까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들기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a로 나누겠습니다.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잊지 말고 우변에도 똑같이 a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한번 봅시다. x제곱의 계수가 1이네. 나 이거의 반의 제곱이야. 그럼 a분의 b의 반이면 2a분의 b고요. 이거의 제곱이 더해져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더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려나?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 제곱식을 내가 애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얘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리고 얘는 통분합시다. 통분하려면 자 분모 문제 공통분모는 4a 제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4a 제곱은 얘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얘만 4a를 곱하자. 그리고 분자에도 똑같이 4a를 곱하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c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입니다. 오, 근데 이거 이제 통분한 김에 더해주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쓸게요. 2a분의 b 전체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저 플러스 이렇게 데리고 올게요. 어차피 더 쓰면 교환 못치기 2에서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왔다. 조금 올라갔네? 뭐 어때? 자, 제곱해서 요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는요. 이거의 제곱근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근이니까 풀마 루트 씌우셔서 이런 꼴로 나올게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거 x에 대한 항은 필요하다 그랬죠? 얘 이항시킬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풀마 루트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시겠다. 여기서 끝! 이라기엔 유리화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리화를 진행을 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어. 왜요? 분모 문제 루트 분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루트 4a 제곱이라면 이거는 어떤 수와 같은데 마이너스 우선은 2a분의 b 풀마 얘 2a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대로. 근데 이제 계산하고 보니까 분모가 똑같네.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꼭 외워놓으셔야 되겠지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호함의 수는 우리가 뭐기로 했죠?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을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내가 인수분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어. 뭐까지 했냐면 2차 방정식이 뭐였어요? 2차 방정식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도 그리고 제곱근을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고요.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런 거. 근데 2차 방정식이 풀이가 우리가 조금 편안한 아이들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수가 분수나 소수일 수도 있고요. 저거에 대한 식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 막 고차 방정식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한번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근데 괄호 있으면 뭐 하면 돼? 우리는 전개하면 된다는 걸 알아. 괄호는 무조건 전개하시거나 아니면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럼 치환을 하시던가. 하시면 치환한 거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오케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2x예요 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공통부분 굳이 보일 필요가 없으니 나 그냥 바로 전개해보겠다. 전개해봤자 어차피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면 합차 공식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2x예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나 여기 이항시킨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던가? 뭐 안 되네요. 그럼 근해공식 쓰시던가. 그래서 뭐 굳이 푼다면 x는 1 풀마 루트 반의 제곱 ac니까 1 뭐 이러니까 1 풀마 루트 2 이런 거 나오겠네. 까지.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아까 얘기한 거 개수가 분수나 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x, 3분의 x, 4분의 7x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0.7x, 0.25x 등등등. 그 소수라면 간단해. 뭐 하면 돼?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x의 제곱 아니지. 전체 항에 그냥 정수꼴로 나타난 다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두 개만 보고 가시죠. 소수 하나, 분수 하나 보고 갈게요. 0.2 x 제곱 플러스 0.3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왜요? x 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2차 방정식인 건 알겠으나 개수가 지금 둘 다 소수야. 그럼 나 저 소수를 뭘로 바꾸면 돼? 정수로 바꿔줄 수 있는 수를 곱합니다. 그럼 나 지금 몇 곱하면 되나? 소수 한 자리네? 10만 곱해도 되겠죠? 만약에 두 자리야. 그럼 100 곱해. 세 자리야? 소수 세 자리 수야? 10의 세제곱 곱해. 그러니까 1000 곱해. 등등. 내가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1, 2, 5, 2? 안 되네? 2호? 안 되네? 그러면 근해공식 쓰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분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분수일 때는 뭐요?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5는 0이야. 얘도 분수, 얘도 분수. 그 중에 둘 다 체크한 건 분모죠. 분모에 내가 분모를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제 분모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야. 정확히는 이걸 다 정수로 만들고 싶어. 개수를. 그래서 어떤 수를 곱해야 되나? 2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되나? 2 또는 4 또는 6, 8 등등 2의 배수가 곱해져야 되네. 여기는 4, 8, 12, 16 등등 4의 배수가 곱해져야 되네. 그럼 내가 2의 배수도 되면서 4의 배수가 되는 뭘 곱하면 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건데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하나씩 사용하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2를 먼저 곱했어. 2를 곱했는데 얘가 안 써줬네?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떤 수를 또 한 번 곱해봐야 되나?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다는 거야. 헷갈리면요. 차근차근 끊어가세요. 하다가 막 계산 실수하는 것보단 그게 낫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수가 잡혔다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하셔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다가 전체 4를 곱할 거다. 뭐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라스트 경우는요. 공통 부분에 대한 겁니다. 내가 아까 공통 부분에 대한 거 뭐 하기로 했어? 치환이라는 거 쓰기로 했어. 예를 들어 는 무조건 치환 한번 해보셔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나 이거 2차식으로 어차피 전개되는 거 잘 보여요. 그쵸? 2차식으로 정리해서 독립항까지 계산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도 값은 올바르게 나올 거야. 왜요? 나는 어차피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적용했을 때 그렇게 풀어도 되잖아. 되는데 나 보인 김에 조금 편하게 가자는 거지. 뭐요? 여기랑 여기 둘 다 같은 식이다. 그래서 뭐 한다? 치환한다. 나는 라지 X가 좋아. 라지 X 하시던가. 나는 A가 좋아. A 하시던가. 나는 T가 좋으니까 T로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입니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이거 통째로 인수분해하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로요. t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거 필수.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또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계산되면서 0 되죠? 2 빼기 1 그러면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긴 x였잖아.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뀌네.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요. 자, 나 x에 대한 식 이렇게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공통 부분이 있을 땐 조금 간편하게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으실 거라 믿겠습니다.